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지난 2월 9일 도쿄 세계난전에서 굉장히 멋진 대명석곡을 보았어요. 기존에 알던 대명석곡에 비해 대공도 길쭉길쭉하면서 꽃도 어마어마하게 큰 개체였는데요. 정말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만 안고 돌아왔는데 웬걸 한국에서 똑같은 대명석곡을 발견했습니다. 용인 남사의 드림난원에 갔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꽃의 크기와 향기가 완전히 똑같았는데요. 꽃대 자체가 엄청 길고 꽃송이 자체도 엄청 큽니다. 지금 쉽게 볼 수 있는 대명석곡으로 육종되기 전의 원종이라고 합니다. 또한 뿌리를 공중으로 많이 뻗어내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모습 역시 정말 유니크했어요. 일반 대명석곡과 비교해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꽃의 크기와 색상이 확연하게 다르죠. 그런데 향은 신기하게도 비슷해요. 운 좋게도 이 대명석곡의 분주품을 분양받아왔습니다. 오늘은 새로 데려온 원종 대명석곡 분갈이를 해주고 5년 동안 분갈이 해주지 못한 대명석곡도 싹 손을 봐줄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면들이 많이 나올 테니 기대해주세요. 진천에 온 김에 럭키와 해피 소식 짧게 전해드릴게요. 해피는 여전히 해피하고 럭키가 해피를 따라 질알견이 되고 있습니다. 짖고 폴짝폴짝 뛰고 완전 다른 개가 되었어요. 그래도 너무 기특하고 뿌듯합니다. 신기한 점은 온실 안을 전속력으로 뛰어다니는데 큰 사고는 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봄을 맞이하여 안개 분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온실 속 식물들에게 촉촉함을 선사해 줄 거예요. 공중 습도를 높여주어 식물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원종 대명석곡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대명석곡을 사오셨다면 대부분 이런 모습일 거예요. 총 나누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화분만 큰 것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 엄마가 아끼는 떡시루에 심어놨던 대명석곡입니다. 덩치는 엄청 큰데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특히 올해는 꽃대도 올라오다가 말라버렸습니다. 홍천에서 진천으로 데려왔는데 꽃대가 올라올 때 온도가 맞지 않았는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중간중간 잎도 많이 타고 대공에도 화상 자국이 있어요. 빛 많이 보라고 노지에서 키웠는데 한여름 떼약볕이 너무 뜨거웠나 봅니다. 오늘 다시 예쁜 모습을 찾아줄 거예요. 원종 대명석곡은 내년 이맘때쯤이면 첫 꽃을 볼 수 있을 사이즈입니다. 분촉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 그 해에는 꽃을 피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화분만 바꿔주는 거예요. 화분 옆을 두드려 뽑아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뿌리 상태가 건강하지는 않았어요. 주식재는 코코칩과 바크였어요. 하얀 뿌리가 꽉 차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상한 뿌리가 많이 보여서 당황하긴 했지만 바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상한 뿌리는 그냥 정리해주면 되거든요. 특히 중간 부분 뿌리가 많이 상했는데 살펴보니 수태로 관리된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분주품이다 보니 처음 뿌리 내리기 용이하기 위해 수태로 심으셨던 것 같아요. 수태는 덩치가 큰 난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제거를 했어요. 묵은 촉 쪽에 붙어있던 뿌리들이 대부분 상해 있어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한 뿌리들을 모두 제거하니 뿌리가 많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전진 쪽에서 뻗어난 뿌리들이 튼튼해서 새 화분에 자리 잡고 활착하는 데에는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깊이가 깊은 롱 도자기 화분에 심어줄 거예요. 대명석곡은 높이가 있는 화분에 심어주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 화분은 작년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괴물호야 2호가 살던 화분이에요. 식재는 될 수 있으면 뉴질랜드 오키아타 바크를 쓰는 것이 좋아요. 저는 9에서 12mm짜리 중대형 바크를 사용했습니다. 숙성 바크라서 오랜 기간 썩지 않아 대명석곡 뿌리에 굉장히 좋을 거예요. 화분의 깊이가 깊고 숨을 쉬지 않는 도자기 재질이다 보니 화분 안에 기존에 살던 화분을 엎어서 넣어주고 옆으로는 스티로폼을 깔아주었어요. 이렇게 하면 화분 아랫부분은 공기가 잘 통하게 돼서 과습으로부터 안전해집니다. 그 위에 숙성 바크를 어느 정도 넣어주었어요. 대명석곡은 워낙 강건한 난초라서 바크 단형으로 심어도 잘 자랍니다. 굳이 다른 식재를 섞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원종 대명석곡 위치를 잡아주는데요. 대명석곡은 전년도에 자란 촉에서 새로운 촉을 틔웁니다. 그것을 전진촉이라고 하는데 전진촉이 자랄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묵은 촉을 화분 벽면에 붙여서 심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남는 공간에 바크를 채워줍니다. 생각보다 바크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정리한 뿌리에 공간이 있다 보니 뿌리 사이사이에 바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다져줍니다. 뿌리가 상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설렁설렁 심으면 오히려 좋지 않아요. 상처가 생기더라도 처음 심을 때 꾹꾹 다져주며 심어줘야 대명석곡이 흔들리지 않고 더 빨리 새로운 식재에 뿌리를 뻗어갑니다.
자, 이렇게 원종 대명석곡의 분갈이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물은 주지 않을 거예요. 구입한 바크가 비를 맞아서 아직 축축했거든요. 바크들이 다 마를 때까지는 물을 주지 않을 계획이에요. 바크 안에 손가락 하나를 다 집어넣었을 때 수분감이 없어지면 첫 물을 줄 거예요. 자, 이제 대망의 대왕 대명석곡 차례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일단 뽑아나 보자 하고 뽑아보았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돼지 아빠님이랑 둘이 당겼는데 미동도 없었어요. 옹기형 떡시루다 보니 입구가 좁아서 꽉 찬 뿌리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엄청 큰 시루인데도 화분 아래로 뿌리들이 자라나왔어요. 결국 망치로 시루를 깰 수밖에 없었는데요. 5년 전에 이걸 심을 때 엄마가 아끼는 거라고 여기다 심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우겨서 심었거든요. 어쩔 수 없죠. 엄마의 떡시루를 잃고 썸네일을 획득하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한 뿌리가 없어서 너무 놀랐고 스스로 많이 뿌듯했습니다. 반대편까지 다 망치로 깨버릴게요. 만약 이 대명석곡이 상처 없이 깨끗하게 자랐더라면 더 큰 화분으로 옮겨줬을 텐데 관리 소홀로 상한 잎도 많고 대공도 상하고 수영도 예쁘지 않아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분촉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꽉 뭉쳐버린 미친 뿌리를 정리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5년 전 오키아타 바크와 난석 그리고 황토보를 섞어서 심었는데 그때 모습 그대로예요. 특히 바크는 바로 재활용을 해도 될 정도로 깨끗했어요. 이래서 숙성 바크를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썩거나 무르지 않아서 난초 뿌리에 굉장히 좋습니다. 작은 석곡이라면 양쪽 대공을 잡고 쭉 찢으면 분촉이 되지만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 잘 안 되더라고요. 중간에 가위집을 내줍니다. 귀여운 세 쪽짜리 애기 대명석곡이 탄생했어요. 그 뒤로는 잘 쪼개집니다. 쩍 소리를 내면서 두 덩이로 쉽게 나뉘어졌어요. 촉은 나누어졌지만 뿌리들이 엉켜 있어서 그 부분만 커팅해줍니다. 분리된 큰 덩이들도 만져보면 덜렁거리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분촉이 됩니다. 이것도 너무 귀엽죠. 화분 안에서 상한 뿌리는 없지만 분촉을 하면서 뿌리가 꺾이며 상처를 입었어요. 다시 심게 되면 대부분 말라버리기 때문에 짧게 잘라줍니다. 대명석곡은 뿌리가 하나도 없는 대공을 심어도 새 뿌리를 내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계속해서 분촉을 이어갑니다. 자, 대명석곡이 이렇게 칠형제가 되었습니다. 잎이 떨어지고 줄기만 남은 개체들도 다 새순을 틔워주니까요. 버리지 않고 심어줄게요. 정리된 뿌리와 묵은 식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분리하고 뿌리까지 정리한 촉들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평소에 제거하기 힘들었던 대공 껍데기도 이 기회에 깨끗하게 벗겨졌어요. 가장 큰 첫째는 큰 화분에 심어줘야 하는데 뿌리를 많이 정리했다 보니 역시 화분 안에 화분을 넣어서 공기층을 확보해 주었어요. 역시 전진촉이 자라나올 공간을 남긴 후 바크를 채워줍니다. 화분을 두드려 바크를 잘 다져주었어요. 중간 크기의 형제들부터는 화분 사이즈가 작아졌기 때문에 따로 공기층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심어주었습니다. 얘는 세촉이 될 눈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세촉이 다치지 않도록 잘 심어줍니다. 중간 크기 3형제도 완료가 되었고요. 가장 크기가 작은 애들은 귀여운 화분에 심어주었어요. 여기서 세촉이 트면 정말 귀엽겠죠. 막내 3형제까지 식재 완료입니다. 뿌리를 많이 정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 뿌리가 자라나올 때까지는 그늘진 곳에 두고 관리를 할 거예요. 빛은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연못 옆이기 때문에 습도는 높을 거고요. 새로운 화분에 적응하기엔 최적의 장소입니다. 원종 대명석곡의 경우 도자기 화분에 심었기 때문에 물구멍으로 공기가 잘 드나들 수 있도록 받침대도 해주었어요. 이제 봄이 되었으니 새 뿌리가 빠르게 자라나올 거예요. 빨리 뿌리도 자라나고 새로운 촉들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애기 촉들이 나오면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